식품인 줄만 알았던 깻잎을 이렇게 먹는 순간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깻잎은 알싸한 향과 입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 때문에 깻잎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홀대받는 깻잎에는 사실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며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수가 현재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매를 치료할 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줘도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평소에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를 활성화해 치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체내의 염증 억제와 동시에 항산화 효과로 인해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깻잎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깻잎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입맛 없을 때 흰 쌀밥 위에 깻잎 장아찌를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밥 반찬으로 즐겨 먹던 깻잎 장아찌에는 사실 엄청난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약 1800mg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최대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는 소금과 간장을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 역시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우리 몸의 당독소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과 치매 발병률이 높이게 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렇게 식품을 장아찌로 만들어 먹게 되면 한 달이면 비타민C가 파괴되며 암과 위장병, 당뇨병에 좋은 연락도 또한 2달 정도면 대부분 손실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장아찌는 말 그대로 반찬의 역할만 할 영양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깻잎 장아찌를 드실 때는 되도록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고 만들더라도 소금이나 간장 설탕의 양을 줄이고 만든 뒤에는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깻잎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깻잎에는 칼륨, 마그네슘,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채소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힘이 빠지거나 가슴 두근거림, 저혈압,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잎채소다 보니 두께가 얇은 데다 무게까지 가벼워서 몸에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깻잎에는 칼륨 함량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심장 질환자분들은 섭취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잔류 농약입니다. 잔류 농약이 많은 채소를 조사해보면 깻잎은 항상 빠지지 않은데요. 지난 2022년 식약처에서 3년간 조사를 했더니 상추나 시금치, 깻잎, 배추 등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가 470건이나 적발됐으며 이 중 잔류 농약 기준치를 무려 100배 이상 초과한 경우도
10건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 식약처가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만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농가는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잦은 회수를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들은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데다 유통 경로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깻잎은 잎이 넓으며 잔주름이 많기 때문에 농약이 묻으면 그 사이에 농약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며 특히 깻잎은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농약이 충분히 분해될 시간이 부족해서 농약이 묻은 그대로 유통될 확률이 높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깻잎을 씻을 때는 세척법이 중요한데요.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 씻을 때 깻잎끼리 서로 비벼가며 씻고 특히 뒷면에 잔털이 많은 부분을 꼼꼼히 씻으면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당근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밥이나 비빔밥 등 깻잎과 당근이 들어간 요리를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깻잎과 당근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당근에 아스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깻잎, 비타민C를 모두 산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근과 깻잎을 같이 드시고자 한다면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근의 아스코비나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쉽게 무력화돼서 깻잎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당근 대부분의 영양소는 단단한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영양 흡수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주요 영양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혀서 드시면 섭취할 수 있는 영양 함량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